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구 진장 명천지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울산 지역 공사 현장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남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첫 순서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생산 구조를 바꾸고 있는 화학업계를 살펴봤습니다. 울산 일상회복지원금이 울산 시민 71%에게 지급됐고 오는 28일까지 출생 연도 구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북구 진장 명천지구 곳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인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관할 지자체는 이 쓰레기를 곧바로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인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용품점이 모여있는 북구 진장동. 가게 앞에 자동차 폐시트와 마대자루가 성인 키만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는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마저 점령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곳에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버린 이런 배달음식 용기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가게를 임대해 쓰던 한 자동차 용품업체가 지난해 10월 이곳을 떠나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간 겁니다. 건물주도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어 4개월 동안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이웃들의 몫입니다. 이제 바람이 더 많이 부는 지역인데 쓰레기가 온 매장으로 다 날리고 하니까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전부 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북구청이 적극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북구 진장 명촌지구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여서 관리 권한이 조합에서 지자체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합은 2019년 파산한 상태입니다. 북구청은 도로 파손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긴급 복구를 해주고 조합이 정상화되면 이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금 어떤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북구가 파산한 조합과 관련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어 주민 불편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지난 5일부터 10부제로 지급을 시작한 울산시 일상회복지원금이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금액은 개인당 10만 원씩이며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그제 기준 울산 일상회복지원금은 79만 7,800명이 수령해 울산 시민 전체의 71%에게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울산 지역 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남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협상을 잠정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울산 중구 성남동의 한 오피스텔. 공정률 15%, 지하 3층까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요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 계획 준수 여부와 집안 침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와 중구도 해당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가계약 협상을 진행하던 남구 B-07 재개발 조합은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남구 B-07 재개발 조합은 지하 3층, 지상 43층 규모 10개 동 1,300여 가구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공문을 통해 특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공사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현대산업개발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 측은 일단은 협상을 중단한 것이며 사고 결과와 대책 마련 등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지 않은 공동주택 현장 17곳에 대해서도
오는 24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에 착수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 MBC는 새해를 맞아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기존 생산 구조를 바꾸고 있는 화학업계를 이상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이 화학업체는 연초부터 공장을 고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창사 이래 52년째 카프로락탐만 생산해 왔는데 중국이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적자에 시달리자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겁니다. 이 업체는 카프로락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산암모늄에 주목했습니다. 실험 결과 탄산암모늄이 요소수 대체 물질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현재 멈춰 있는 1공장 증설을 마친 뒤 연간 최대 30만 톤의 탄산암모늄을 생산해 국내 발전소와 소각로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요소수 대체 물질인 탄산암모늄의 판매를 위한 물질 등록을 4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즉시 출하가 가능하도록 관련 설비를 개보수 중이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고농도 황산과 과황산염 생산 공장도 준공해 정밀화학 분야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품목 생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2차 전지와 정밀화학 분야 비중을 늘려 올 상반기 새로운 사업 구조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사업해왔던 락탐 사업 갖고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 다각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업체는 기존 사명을 바꾸고 제2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종합화학이라는 이름을 빼고 지구 중심의 탄소에서 그린으로 간다는 의미의 완전한 변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인 친환경 혁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 중심인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재생 프로필렌 공장으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2024년부터 연간 6만 톤가량 생산해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 폐플라스틱에서 오염물질과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 폴리프로필렌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든 화학업계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 연초부터 뼈를 깎는 사업구조 다각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70명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생활과학고 유도부 집단 감염 관련 연수의 감염자가 4명의 추가로 발생해 이 집단 감염의 확진자는 26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 등 21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돼 울산의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102명이 됐습니다. 부울경지자체가 어제 경남 김해에서 수소버스 공동 구매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개 지자체는 부산과 울산, 창원을 오가는 수소버스 한 대를 시범 운영한 뒤 2025년까지 624대 광역 수소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소버스는 한 대당 가격이 6억 3천만 원에 달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또 제작사 특별 할인 등으로 1억 6천만 원에 공동 구매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네, 요즘 새해 달력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불경기 때문에 제작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달력을 나눠줬다가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달력 얻으려고 하니까 은행에 농협에 가도 통장 내놓으려고 하고 안 준다 하더라고. 그렇거든. 새해 첫 달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달력을 구하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경기 불황 속에 홍보용으로 달력을 제작하던 기업체 등에서 달력 제작 부수를 갈수록 줄여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까지 겹치고 불황까지 겹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이 홍보비, 특히 달력을 만드는 이런 제작하는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2년도 달력은 대략 2021년보다 20에서 30% 주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달력보다는 휴대폰에 더 의존하면서 기업체나 관공서에서도 기존의 벽걸이형 달력보다는 작은 탁상용 달력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달력을 볼까요? 휴대폰에 뭐 앱에 다 달력이 있으니까 저도 달력을 잘 안 봐요. 폰으로 보면 오늘 몇 월 며칠이구나, 무슨 요일이구나, 음력이구나, 무슨 날이구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가정에서는 달력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노인들만 사는 가정에서는 한 장씩 넘기는 옛 달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어요, 집에. 왜냐하면 그 밑에 어떤 뭐 생일이나 이런 걸 적기 위해서 또 그러고 우리 같이 나이 있는 사람들은 글자 큰 게 눈에 띄니까. 여기에 선거법도 가세를 했습니다.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남아도는 달력들을 전부 모아서 동사무소와 주민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나눠주려 했지만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히 중단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쉽지. 몇 장 갖다가 뭐 아들도 주고 뭐 딸도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내걸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참 그렇대요. 그게 좀 인생이 좀 어찌 생각하면 메말르니까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곳에는 넘쳐나고 없는 곳에는 하나가 쉬운 달력. 경기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 점차 사라져가는 달력의 풍속도를 보면서 다소 느리고 불편했지만 인심과 정이 넘치던 풍족했던 그 시절이 한없이 아쉽고 그리워집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경남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장학금을 도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을 막고 또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도립 남해대학. 꿈이 곧 직업이 되는 취업사관대학을 목표로 호텔 관광과와 항공정비학부 등 9개 과에 800여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매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중에서도 전문대학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학생 77%가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고 기숙사비 지원과 해외 연수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갈 테고 모두가 다 같이 즐겁게 대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도립대학 운영 조례를 개정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간 10억 5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도립대학이 유치를 좀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경남도에 우리 아이들이 정착을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도 좀 있을 거다. 전국 공립대학 가운데 충남 도립대학교는 올해 신입생부터 전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무상교육을 시작했고 경북 도립대도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무상교육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도립대학이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경 등을 통해 빠르면 올해 안에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요양급여비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가량 오지 않은 환자를 5천여 차례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8,800여만 원을 타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설 연휴를 앞두고 700여 개 협력사에 자재대금 1,600여 원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들이 이달에 납품한 자재에 대한 대금을 정기 지급일인 다음 달 3일보다 앞당겨 오는 24일과 28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400여 개 협력사에 400억 원 규모를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KCC에서 5천만 원을, 한국메탈 주식회사에서 1,200만 원, NH농협은행 울산 영업본부에서 400만 원, 농도에서 300만 원, 대경 ENC에서 272만 원, 울산경찰청에서 185만 6천 원, 신정 한마음회에서 120만 원, 무룡 라이언스 클럽 회장 강호님께서 100만 원, 국공립 신천 효성 어린이집에서 32만 4천 원, 서남초등학교에서 29만 7,510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 납부는 한 통화당 3천 원에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나눔 온도는 120.1도입니다. 울주군이 인구 30만 명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은 선바위 지구와 다운 2지구 등 공공주택 개발과 동해선 역세권 조성으로 울주군 지역 인구 증가가 예상돼 인구 증가에 대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 인구는 지난 2017년 22만 718명으로 처음 22만 명을 돌파한 이후 5년 연속 2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다매체 방송 시대에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지역방송의 역할을 고민하는 정책 세미나가 어제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지방 분권으로 지역적 이슈가 중요해지면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과 시청도 증가한다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방송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만재 원광대 교수와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공동 발제를 통해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지자체와 지역방송, 또 지역 거점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미디어 협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구 지역 내 공영 주차장 21곳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설 연휴 동안에 재래시장 인근 공영 주차장과 태화강 국가정원, 노상 주차장 등을 무료 개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차 수요가 많은 혼잡한 도심 지역인 옥교와 성남 둔치, 문화의 거리 등은 유료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소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새 겨울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 대안인 오늘은 눈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울산에는 아침까지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 영하 3도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 6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눈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오늘도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오늘도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는데요. 오전까지 곳곳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산이 6도, 양산은 7도, 부산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에는 추위가 한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